금기라는 게 지키기가 더 쉬워요. 인간이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쥐로 만든 고기라든지 박쥐로 만든 고기라든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동물이 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정답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 더럽게 키우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돼지 서운하겠네요. 소가 사냥을 해? 양이 해? 돼지가 할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되네요. 네, SKBTV를 사랑하는 독자분 반갑습니다. 소장품을 시작하는 예측보로 종합경 방송. 여기는 이종신의 바이킹! 아유! 자, 이게 분장쇼가 진짜 개그맨의 공극인데. 저 어쨌건 뭐 가오나 씨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잠깐만요. 그 네. 감에 눈 찝어가지고 맞아요.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고나라에 팔아요, 싸게. 8,000원에. 저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과치히로 행방불명에서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 오. 그쵸? 네. 네. 약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가오나 씨가 얼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맞아요. 일단 뭐 제 수집품 먼저 말씀드린다면 생과치히로 행방불명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 네, 그린 그리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사인이 되어 있는 뿌듯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가오나 씨가 워낙 인기 캐릭터다 보니까 지브리 시계인데요. 네. 이게 자체가 레코드판이에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네, 바이닐 이걸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지브리 캐릭터들 그 중에서 이제 생과치히로 중에서는 이 가오나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만든 원카드구나. 카드, 네. 트럼프가 있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이 저는 생과치히로 행방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초반에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네. 터널 같은 데를 지나서 갑자기 이상한 곳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는데 거길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음식점 같은 데 음식이 쫙 차려져 있고 네. 근데 뭔가 이건 주인이 있는 음식 같고 돈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뭐 주인이 오면 그때 가서 돈 내면 되지 뭐. 네. 배가 고프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음식을 막 먹잖아요. 그럼 막 먹고 다른 말리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뭔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엄마 아빠가 돼지로 변하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주를 푸는 단계까지. 네. 어쨌건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권에서 그 문화의 정체성이나 그 세계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떤 하나의 세계에 속해져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세계에 속해버리는 지상의 세계 사람은 명계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금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음식에 관한 금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음식이 왜 금기가 되었는지는 뭐 기록이 남아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 인류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예요. 금기라는 게 사실은 지키기가 더 쉬워요. 어기기보다.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게 쉽겠어요? 안 저지르고 지키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네. 이 문화권에서 이 금기와 관련된 거대한 불쾌감이 자동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축적이 돼서 그래서 금기를 어기는 게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금기가 되는 음식들을 문화권에서 보면 식물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는 사실은 감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기에 관한 금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고전 중에서 그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 저작이 있어요. 주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상사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주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방 주술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A랑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움직이면 그 A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해리슨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리슨 포드와 똑같이 만든 인형에다가 바늘로 콕 찔러요. 그러면 많이 나오죠. 해리슨 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염 주술은 뭔가 하면 접촉했을 때 접촉한 것의 성질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감염 주술이에요. 눈다래끼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럼 떼가지고 깡통에 집어넣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면 눈다래끼가 옮아간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감염 주술과 모방 주술에 대한 인류의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고 폭넓게 있기 때문에 고기를 상대로 해서 그런 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네. 잡식성 동물은 생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먹잇감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잡식성 동물에 큰 딜레마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데 꺼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 특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고기, 쥐로 만든 고기, 박쥐로 만든 고기라든지 잡식성 동물로서 음식으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네오포비아를 통해서 막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꺼려지는 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개고기란 말이에요. 왜 유달리 이 두 고기를 안 먹는 문화권이 많을까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이 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정답이에요, 실제로. 시간은요? 왜? 나쁜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불결하니까 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인간이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고 잡식성 동물이에요, 둘 다.
먼저 음식에 관한 금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슬람의 돼지고기 안 먹는 금기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어요. 할랄 푸드 이런 것도 있고. 보수적이면서 아주 신심이 깊은 이슬람 교도는 일반 식당에도 안 가요. 칼로 돼지고기를 썰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이제 야채를 썰게 되면 돼지고기에 남은 어떤 것들이 칼에 묻어 있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금기에 대한 그 관습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유태인들이 훨씬 더 먼저 돼지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태인들하고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안 먹었을까? 코란에서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유일한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성경에는 돼지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토끼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왜 성경이나 코란에서는 그것을 금지했을까라는 2차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궁금해요. 거죠. 네. 그렇죠? 그 위생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 불결한 동물이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논파할 수 있어요. 일단 서남아시아 지역이 날씨가 더워서 고기가 상한다면 돼지고기만 상하겠어요? 소고기도 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 네. 돼지고기가 선모충에 감염되기 쉽다라는 게 알려진 건 19세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슬람이나 유대교도들이 그것을 알았을 리가 없죠. 네. 세 번째는 돼지가 더러운 건 더럽게 키우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사실 돼지는 깨끗하고 섬세하고 이런 동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차치하고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설명은 두 가지가 남아요.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야생의 멧돼지를 길들여서 집돼지로 사용한 거죠. 근데 처음에 돼지를 길들일 때는 그 근처에 참나무 숲이 많았대요. 그런 숲의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래요. 돼지를 키우면 먹이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점점점 늘고 경작지가 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숲을 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나무를 심어요. 뭘 대표적으로 심냐면 올리브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올리브 나무 숲에서는 돼지가 못 자라는 거예요. 돼지는 잡식성 동물에다가 인간하고 먹는 종류가 똑같아요. 돼지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간이 돼지를 키우려면 자기 먹을 걸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키우면 키울수록 인간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거기다가 돼지는 땀샘이 없대요. 물이 묻은 진흙을 몸에 발라요, 일부러. 그럼 몸에서 기화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화열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는 그런 일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근동지방에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귀한 물을 돼지한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안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는데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유혹 때문에 키우고 싶죠. 근데 그것을 키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금기하는 것들이 종교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마빈 해리스의. 네.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완전히 또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이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와 기피와 금기를 가지게 된 최초의 민족은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양, 염소, 소, 이 세 가지를 주로 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깨끗한 동물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죠. 발굽이 나뉘어져 있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입장에서는 일단 발굽이 서로 벌어져 있다는 건 통과.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종교적으로 볼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혹은 이슬람 교도의 경우에는 기독교보다는 뒤쪽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랑 대체하는 혹은 싸워야 되는 그런 대립 세워야 되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안 먹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어떤 그 종교적인 특성을 구별하려고 하면서 신성함을 강화한 거죠. 힌두교에서 소를 안 먹는 건 숭배해서 안 먹는 거예요. 신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왜? 신성하니까. 네. 이제 힌두교는 다신교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귀하고 높은 신 중에 하나가 비슈누 신인데 비슈누 신이 인간 세계에 계속 현현해요. 그 중에 크리슈나라는 그 현현자가 있는데 크리슈나가 가까이 아끼는 동물이 소예요. 암소 자체에 또 신성이 깃들어 있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가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고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원래 드라비다족이 살다가 위에서 이제 그 아리안족들이 한 3,500년쯤 혈기 문명을 전파하면서 이 드라비다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인도를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도의 초기 역사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꾸 농지를 개발하고 숲을 개간하고 하다 보니까 강물이 막 범람하고 초지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소를 안 키우겠죠. 3,500년들 이후로 소의 수가 점점 급감한다는 거예요. 인도는 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북인도의 토양은 땅의 토질이 또 다른 데하고 달리 굉장히 딱딱하대요. 인간이 갈기가 너무 어렵고 쟁기를 갈거나 등등 할 때 소가 꼭 필요해. 농부 하나하나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소를 안 먹고 배고픔 속에서 버티더라도 내년에 소를 경작에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금 잡아먹을 것인가? 그런 개인적인 결단이 모이고 모여서 종교적인 금기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힌두교는 거의 인도인의 삶이자 문화이자 생활이란 말이에요. 초기 베다 경전을 보면 소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대요. 브라만들은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소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이나교와 불교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종교의 특색은 뭐냐?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인도의 민중들한테 폭넓은 득세를 하게 돼요. 근데 브라만들은 잡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적인 관념의 발명? 그것을 수입한 거예요.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라만들이 먼저 불살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초기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계율은 없었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지 죽은 고기는 먹어도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돼지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힌두교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힌두교도의 상당수는 지금도 채식주의자거든요. 이것은 카스트 제도 중에서 윗계급일수록 더 그래요. 브라만들은 이런 관념을 수입하고 채식주의자로 나감으로써 이 불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힌두교가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가설이에요. 지금 왜 사람들이 게를 먹으면 끔찍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의 생각이 전 세계를 휩쓸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체제, 사법제도, 교육제도 이게 다 유럽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의 일부분은 상당 부분 그것 자체가 유럽화되었고 세계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유럽에서는 개고기를 안 먹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죠. 개고기를 먹는 문화권은 대부분 고기를 먹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고기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개까지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사냥을 하는 문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사냥하기 위해서 소를 쓸 수는 없잖아. 소가 사냥을 해? 양이 해? 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개를 잡아서 고기로 먹느니 개를 사냥하는 도구로 써서 다른 고기를 잡는 게 더 이익인 거예요. 개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금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관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같은 존재를 먹을 수가 있는가라는 친밀감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가 더럽다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는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시체를 먹기까지 하니까. 전자를 본다면 애완동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당연히 먹을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하죠. 미개해 보이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생각하기도 싫고요. 대부분 한국 사람 먹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애완동물을 먹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네. 돼지를 키우는데 방에서 키우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돼지를 안고 잔대요. 남자는 따로 잔대요. 타 민족이나 타 인종에 대한 혐오로 사실은 가장 많이 공격할 수 있는 게 이런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많이 싸우잖아요. 예를 들면 마늘 냄새 난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김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거나 그때 것을 일부러 이용하는 잔혹한 일들이 역사에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네. 혐오하면서 절대 닿지도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돼지고기를 일부러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 돼지고기 위에 서서 어떤 선언을 하게 한다거나 너무너무 괴롭고 치욕적인 거겠죠. 그 특정한 나라의 민족이나 인종을 음식으로 대체해서 부를 때 대부분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유겐사우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의 암퇴지라는 뜻인데 나치 독일에서는 유겐자우라는 말을 뒤집어서 자오유트란 말을 썼어요. 자오유트는 역시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돼지처럼 죽인 거예요. 가스실에서 처형할 수도 있는. 인도의 역사에서 반영투쟁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민족의식이 고취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19세기의 세포이의 항쟁이라는 거예요. 총을 쏘려고 하면 헝겊에 윤활유를 발라야 소재가 될 거 아니에요. 힌두교 입장에서는 소기름이 바르면 어떻겠어요? 반면에 이슬람교도인 입장에서 보면 돼지기름이 바르면 어떻겠어요? 치욕스럽죠. 양쪽 다 치욕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항의를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미개한 거야,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개무시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밑바닥에 중요한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세포의 항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타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조차 미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 상대주의는 지성의 문제이고 이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계단 하나 있습니다. 이러네요. 네네.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음식에 관한 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빈 해리스의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이 책을 하겠습니다. 작가님 지난주에 실패하시고 원래 한숨 쉬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잘해야 되는데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꼭 성공하실 빌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는 마빈 해리스의 유명한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마빈 해리스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인데요. 주로 이제 생태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흔히 문화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죠. 이 책에서 그는 각국의 어떤 다양한 식습관들, 특히 고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소와 돼지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벌레와 식인에 관한 문제들까지 파헤치고 있는데요. 각 문화권에서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이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식습관이나 금기의 습관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그 당시의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 자체가 미국 사람이라서 이제 미국의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소고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는 것이고요. 왜 미국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지 않는지를 영국의 양모 산업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잘한 것 같아. 여유 있게. 예, 심지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오늘은 뭐니 해도 음식에 관련된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밀단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이 특히 금기 음식에 관한 이 영화 너무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요. 최고죠. 네, 음식 금기에 관한 또 굉장히 난폭하면서 독창적인 영화 중에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 있어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싶으실 텐데 그런 영화도 보실 수 있고요. BTV에서 네. 꾸준한 음식 영화를 보시고 싶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리틀 포레스트라는 힐링 영화죠?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도 있고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오션 월정액은 국내 영화 월정액 중 최다 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こんなとこに家がある。その前に早く戻れ。名前はセンだ。嬉しい。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 때보다도 빨리 가서 눕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쉬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의 파이어키아! 아.